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셜미디어 뉴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학술 지문을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 뉴스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품질과 내가 이걸 왜 공유하지? 하는 동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왜 공유하세요? 정말 그 뉴스가 좋아서?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그림, 핵심 주장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두 가지 주요 동기를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지문이에 꼭 필요한 핵심 어휘와 중요 표현들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지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뭘까요? 이 지문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News consumption on social media is not necessarily influenced by users' judgment of news qual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뉴스를 보고 공유할지가 반드시 그 뉴스의 퀄리티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항상 1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뉴스의 품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걸까요? 이 지문은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를 움직이는 두 가지 강력한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정체성, social identity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속한 집단, 예를 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 같은 그룹에 유리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락적 가치, entertainment value인데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보다는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재미있거나 좀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지문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영어 어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어들을 딱 알고 나면 지문의 논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단어 partisan입니다. 당파적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사회적 정체성 동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특정 정당이나 입장을 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죠. 다음 단어는 determinant입니다. 우리말로는 결정 요인이라고 하죠. 이 지문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뉴스의 품질이 우리가 뭘 공유할지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determinant, 즉 결정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단어, favorable입니다. 우호적인, 유리한 이런 뜻이죠. 강한 당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그룹에 favorable한, 즉 우호적인 게시물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novel입니다. 소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참신한, 새로운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건 두 번째 동기였던 오락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컨텐츠가 좀 신선하고 독창적이어야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센세이셔널. 우리말로 하면 선정적인이죠. 이것도 오락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 이목을 끌려고 일부러 좀 충격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visibility입니다. 가시성 또는 노출도라고 하죠. 사람들이 새롭고 novel, 선정적인, sensational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콘텐츠의 visibility, 즉 노출도가 높아져서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단어만 한다고 다가 아니죠. 진짜 글의 미묘한 뉘앙스는 이런 표현들 속에 숨어 있거든요. 이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not necessarily influenced입니다. 이거 해석할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부분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는
그 뉘앙스를 정확히 캐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표현, to a great extent입니다. 상당히, 크게 이런 의미죠. 사회적 동기가 뉴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그냥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plays a critical role in. 말 그대로 주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특히 당파적 정체성이 뉴스 공유를 결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마지막 표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With little consideration of. 여기서 핵심은 a little이 아니라 그냥 little이라는 점이에요. A가 없으면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건 뉴스 품질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다시 말해 품질은 사실상 무시한다는 아주 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개념이랑 어휘들을 총동원해서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빈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Information quality may not be a killing of engagement for social media users. 정보의 품질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참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 결정적인 요인을 의미하는 핵심 어휘 혹시 기억나시나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determinant죠. 정보의 품질이 사용자 참여의 주된 결정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문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에 나갑니다. Those with a strong political identity may share posts that are blank to their own group. 강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룹에 이러한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의 그룹에 이득이 되는 우호적인 컨텐츠를 묘사하는 단어, 뭐였죠? 정답은 favorable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그룹에 우호적인 컨텐츠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내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공유하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회적 그리고 오락적 동기를 이해한 지금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피드가 혹시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런 동기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는 정보를 훨씬 더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